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료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개인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뉴욕시가 식당들의 5개 영업 허용을 유지하는 대신 방치된 5개 시설들을 철거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 보내진 망명 이주 신청자들 가운데 1,000명의 어린이들이 뉴욕시 국립학교에 올 가을 학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전 세계 지배종으로 올라선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를 표적한 새로운 백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대학과는 수준내로 접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료가 최대 16.5%까지 오릅니다. 개인 보험의 경우 평균 9.7%, 소기업 보험은 7.9%로 확정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발표한 2023년 주전역 건강보험 인상률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뉴욕주 전역, 개인 및 소그룹 플랜에 가입된 110만 명 이상에 적용되게 되는데 개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9.7% 수준으로 보험회사들이 지난 6월 요청한 인상폭 18.7%보다 약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직원 100명 이하의 소기업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률 역시 평균 7.9% 수준으로 보험회사들이 요청한 인상폭 16.5%보다 역시 절반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 결정에 따르면 내년 뉴욕주 개인보험 가운데 보험료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건강보험회사는 CDP-HP로 인상폭이 16.5%에 달합니다. 이어 하이마크 12.8%, 피델리스 12.4%, MVP 헬스플랜 10.1%, 엑셀로스 10% 등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인상률로 결정됐고 반면 헬스 플러스 HP의 경우 0.5%만 인상됩니다. 단, 개인 중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낮추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소기업 보험은 엠블렘과 엠블렘 헬스 인슈런스 컴퍼니사가 각각 13.6% 인상률로 가장 높았고 IHBC가 12.9%, 오스카가 12.2%, 엠파이어 헬스 초이스 어슈런스가 12.1%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 회사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옥스퍼드 헬스와 유나이티드 헬스는 모두 6% 인상됩니다. 단, 소규모 사업체 중 많은 회사는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약값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은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의 한 달간 비용을 $35로 제한하고 처방 약값의 최대 비용을 $2,000로 제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메디케이드에 가입돼 있는 미전역 6,400만 명의 수혜자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약값입니다. 비싼 약값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약 복용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수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포함된 약값 완화 시행이 수혜자들의 약값 절약 고민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새 법안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회사들과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하고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처방 약값의 최대 비용을 $2,000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약인 인슐린의 한 달간 비용도 $35로 제한되며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대상포진 또는 폐렴 등의 백신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2024년부터는 제약회사들이 약값 인상률을 인플레이션 비율보다 높게 잡으면 메디케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해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약값 인상을 제지시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돼 일반인들이 혜택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전망입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메디케어는 2026년 10개의 처방약, 2027년 15개의 추가 처방약, 그리고 2029년 20개의 추가 처방약에 대해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단,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의 한 달간 비용을 $35로 제한하는 것은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처방 약값 부담을 최대 $2,000로 제한하는 법은 2025년부터 실시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에릭 애덤스 시장은 식당의 5개 영업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 5개 시설들은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어제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망치로 시설 철거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찬호 기자입니다. 어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식당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 식당 5개 영업은 계속돼야 한다며 안전하고 청결하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식당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5개 영업시설은 철거시킬 것이라며 프로그램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식당 5개 영업 프로그램은 팬데믹 이후 재정난에 처한 요식업 구제책으로 시행됐으며 현재 시의회는 이를 연구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소음과 쥐, 쓰레기, 노숙자 등 안전 및 청결 문제로 시 전역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이뤄지면서 뉴욕주 법원이 지난 3월 제동을 건 이후 진전 없이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식당 5개 영업 연구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유지하되 안전 및 청결 문제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시장은 5개 식당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10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다며 이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방치된 시설 철거는 영구적인 5개 식사 허용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말하며 한인타운에 버려진 5개 식당 시설물들을 망치로 해제하는 퍼포먼스도 보였습니다. 애덤스 시장에 따르면 뉴욕시는 현재 문을 닫은 식당의 5개 영업시설 24곳에 대한 철거 작업에 착수했으며 지나치게 더럽거나 방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37개의 5개 영업 구조물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시교통국과 청소국, 뉴욕시경 등이 참여하는 5개 식당 시설물 정화 태스크포스가 규정을 위반한 시설물을 발견하게 되면 2차례 인스펙션을 거친 뒤 식당 주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스펙션 때에도 개선이 안 되어 있다면 태스크포스는 48시간 후 시설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철거된 시설물은 90일간 보관되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 뉴욕시로 보내진 망명 신청자 6천여 명 가운데 3세 이상 어린이 약 1천 명이 오는 9월 개학하는 뉴욕시 국립교 가락기에 다니게 됩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 교육부가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많은 망명 신청 이주자들의 가족을 보호소에서 보살피고 있다며 특히 그들의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하고 영어 학습 및 사회 지원 프로그램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암스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망명 신청 이주 어린이들은 스태튼 아일랜드를 제외한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전역 6개 학군에 집중 배정됩니다. 교육감은 이들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했고 아이들의 영어 학습 기회는 물론 학부모들을 위한 언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재 뉴욕시 학부모들은 에릭 아담스 시장이 오는 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안에서 공립교 지원 예산을 2억 1,500만 달러 삭감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새 학기 개학을 몇 주 앞두고 망명 이주 어린이 1,000명의 신규 등록이 이뤄진 것입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연방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뉴욕시로 보낸 망명 신청자들은 약 6,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갑작스러운 이주자의 유입으로 뉴욕시 전역 노숙자 쉘터 등 보호 시스템에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시에서는 13개 호텔이 이들에게 추가로 거주지를 제공했습니다. 주로 남쪽 국경 근방에서 빚어졌던 불법 이주자 문제가 뉴욕으로 옮겨온 모양새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팬데믹을 이유로 불법 이주자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했던 법안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하기로 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빚어진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공화당인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이에 반발하며 망명 신청자 약 6천 명을 워싱턴 DC로 보낸 데 이어 뉴욕시로도 대거 이동시켰습니다. 며칠을 달려온 버스 안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도 있었으며 망명 신청지가 뉴욕도 아닌 사람도 강제로 뉴욕행 버스에 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이주자들을 버스에 태워보낸 에버트 주지사에 대해 사람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고 격분하면서도 뉴욕은 언제나처럼 망명 신청자들을 환영할 것이라면서 또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코로나19 우세종으로 올라선 가운데 이를 표적으로 한 백신 개발이 한창입니다. 대학관은 수주 내로 변이에 특화된 개량형 백신을 출시한다고 어제 밝히는데요. 이와 함께 캐나다의 한 연구팀에서도 돌연 변이를 거듭 만들어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정 부분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이미 유통 중이지만 현재 우세종으로 올라서 있는 BA.5를 비롯한 많은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백신 개발 필요성이 대두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어제 NBC 방송에 출연해 몇 주 안에 출시될 개량형 백신은 BA.5를 표적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12세 이상의 모든 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새 백신은 미 보건당국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행정부는 이미 상당량의 새 백신 확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과학자들도 신종 코로나의 아킬레스건과 여기에 맞는 마스터키를 찾아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돌연 변이를 계속 만들어냈던 코로나 원형 바이러스의 특정 부분을 찾아냈고 이 약점을 공략해 모든 코로나 변이를 중화시킬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신종 코로나의 약점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어떠한 항원 결정기였습니다. 항원 결정기는 항원의 특정한 부분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주요 변이들은 모두 이 항원 결정기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는 아직 변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이 항원 결정기 구조에 딱 들어맞는 마스터키가 될 항체 파편도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은 이제 이 부위를 표적으로 삼은 백신을 개발해 나중에 다른 어떤 변이가 나와도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말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스리람 수브라마니암 교수팀이 수행한 이 연구 결과는 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저널의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수브라마니암 교수는 이 항원 결정기의 상세한 구조를 밝혀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고 봐야 한다면서 효능 범위가 넓고 변이체와도 싸울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설정된 재외동포 업무 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계획안에서 재외동포청 구성안을 통해 외교부 소속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업무 흡수 등을 통해 150명에서 200명 규모로 조직을 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 등을 마련 중이라며 재외동포재단 해산, 추가 인력 채용 등 행정 조치를 통해 내년 초 재외동포청 출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논의는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 국회에서 9차례나 발의돼 왔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논의만 이어지다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당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임기 내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습니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에 주택가격은 친정부지로 치솟고 생활고로 인해 한인들의 본국 역이민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생활 38년 차인 샌프란시스코 거주 51세 이준성 씨는 아메리칸 드림을 찾기 위해 미국에 왔는데 드림은커녕 지옥이 따로 없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결국 최근에 이혼하고 혼자가 됐다며 특히 물가 급등으로 괴롭고 이제는 미국에서 살기가 싫다.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 외교통상부 이민통계 발표를 보면 한 해 약 11,000명의 한국인이 한국을 떠나고 약 4,200명의 미주 한인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을 떠난 10명 중 4명 정도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MTA가 메트로노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이용자들을 위한 통합 트레인타임 앱을 출시했습니다. 열차 티켓 구매는 물론 열차 운행시간 확인 및 실시간 위치 확인, 혼잡도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앱으로 메트로노스 앱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앱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채팅도 가능합니다. MTA는 모바일 발권 기능이 포함된 앱이라며 메트로노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이용자들은 기존 여러 개의 앱이 아닌 하나의 앱에서 모든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앱 이용자들은 크레딧 카드나 애플페이 등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글페이는 연말 전후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다음 주부터 뉴욕시 11개 병원 하수도를 대상으로 소아마비 바이러스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최근 뉴욕시 하수 샘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돼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오가는 시내 병원들의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큐니 연구원들의 협력으로 병원 하수관과 맨홀에서 하수 및 폐수 샘플을 수집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팔과 다리에 영구적인 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근육 마비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